안녕하십니까, 라오키알입니다. 저의 10개월간의 연애담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반면교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M과의 스쳐가는 만남을 뒤로 하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저는 신체 건강한 남자니까 여자 생각이 났습니다. 정확히는 며칠 전 M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처음 만났을 때는 특별한 감정이랄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을 좋아하는 저의 취향이기도 했습니다. M의 카톡이 친구 등록이 되어 있었고 연락을 했습니다. 딱히 할 말은 없었고 며칠 전 팁을 깜빡하고 주지 않았다. 그래서 팁을 주든지 밥을 사주고 싶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번역기를 이용을 했고 영어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답결이 금방 오는 것이었습니다. 답장이 참 오묘했습니다. 팁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는데도 괜찮다고 합니다. 벤사반에서 처음 만났을 때 M은 대학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담의 말은 레이디들이 일반인들인데 알바를 하는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장도 레이디 복장이 아니라 그냥 수수하게 입고들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전부 레이디였습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M이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와서 여느 대학생처럼 보였던 이유도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저녁에 저를 만날 수 없었던 이유는 저녁마다 보도 일을 하는 전문 레이디였기 때문입니다. 라오스 여자들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M은 잠자리가 훌륭했던 것도 기억에 남았는데 돈을 준다는데도 받지 않겠다고 속으로 이런 여자도 있구나 라며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도리어 돈을 거절했기 때문에 더 흥미가 생겼습니다. 며칠 동안 몇 번을 연락한 후 드디어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제 방에 오는 시간이 새벽 5시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M은 나에게 친구들과 클럽에서 놀고 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날도 일을 했고 손님 방에서 나오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4시, 5시 이후니까 그 시간밖에는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침 6시가 되어서야 나의 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2번 정도 더 새벽에 나의 방으로 M이 찾아왔습니다. M의 직업이 레이디라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M은 처음에 마담에게 들었던 것 같이 대학생 아니었습니다. 라오스 보도녀들의 구조를 모르니 처음에는 무슨 가라오케에서 일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에 사니?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폰 시누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폰 시누안이 동네 이름인 줄 모르고 가라오케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레이디 여러 명과 같이 산다고 했습니다. 거기 불편하지 않니? 밖에 나가서 살아도 되냐라고 물었고 그래도 된답니다. 그렇다면 나와 같이 살자. 대신에 너가 하는 일은 계속 해라. 내가 사는 곳이 환경이 조금 더 좋을 것이고 좀 더 편하게 지내라. 그리고 내가 용돈도 줄 것이다. 결론은 애인하자 이 말이죠. 저의 입장에서 보자면 혼자 지내기도 심심하고 또 가끔 여자가 생각날 때도 있으니까 저도 좋고 나도 좋고 그리고 나에게서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도 된다. 처음에 M과 나와의 관계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창밖을 보며 생각을 하던 M이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며칠에 걸쳐 조금씩 옷가지들을 챙겨서 제 방으로 M의 짐을 옮겼습니다. 시즌이 시작되던 시점이라 저는 방배영으로 루앙프라방으로 며칠씩 집에 없었고 M은 저녁마다 일을 하러 가고 낮에는 저희 방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제가 이틀 정도 밖에 갔다가 일을 하고 마치고 오는 시간이 밤 늦은 시간인데 당연히 M은 집에 없었고 새벽이 되면 M은 돌아왔습니다. 새벽에 돌아온 그 M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방 열쇠도 복사를 해주었고
혼자 있을 때 이것저것 먹으라고 간식이며 쌀이며 부식거리도 집에 사놓았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는 용돈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밥을 해먹은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콜라나 과자 봉지 정도 쓰레기통에 들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밥을 차려 놓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내심 기대를 했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그녀는 보도 일을 하러 갔고 해놓았다는 음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음식이 없었습니다. 딱 하나 음식을 했더라고요. 전기밥솥에 밥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할 수 있는 음식은 밥, 계란 후라이, 라면 이게 전부였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일을 했다고 했는데 아마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대한 내 잘못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를 12일 앞둔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녀가 뭐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내일 쉬니까 같이 선물을 사러 가자고 했습니다. 메콩 야시장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야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메콩 야시장 상인들은 5시부터 가게 세팅을 합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가방이었습니다. 한 30분 가방을 고르더니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가게를 떠나는 발걸음이 조금 미적미적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 더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더 사라. 이 2개의 가방은 내가 M에게 처음으로 사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방 디자인이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짜증나는 거는 나중에 나를 속이고 딴 놈 만나러 갈 때도 바로 이 가방 2개를 번갈아 메고 갔더라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방은 대부분 낡았고 허접한 가방밖에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방으로 돌아온 M은 가방 2개를 X자로 메고 폴짝폴짝 뛰며 좋아했습니다. 가방을 쓰담쓰담하며 가방을 맨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이리 비춰보고 저리 비춰보고 하며 말입니다. 침대 위에서 빙글빙글 돌며 폴짝폴짝 뛰며 춤까지 추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가방 2개 합해서 겨우 한국 돈 한 5, 6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다음에는 더 좋은 거 사줘야 되겠다는 일종의 의무감, 책임감이 생겼던 순간입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고 보기도 좋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렇게 천진난만한데 직업이 레이디라니 M의 직업과 지금 하는 행동은 전혀 매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때가 M을 단순 동거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금씩 M에게 빠져드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메콩강 야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12월이라 메콩강의 일몰이 아름다울 때였습니다. 둘이 같이 어깨를 기대고 끌어안고 메콩강의 석양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때 저는 이후 M과 같이 하는 라오스의 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2023년 12월 20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깨알이었습니다. 여담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덴사반 레이디들 중 한 명의 레이디가 더 기억이 납니다. 덴사반 손님들이 한국으로 가는 저녁 마사지를 받을 때였습니다. 손님 한 분이 마사지를 조금만 받고 누굴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합니다. 누구냐고 물으니 같이 잤던 레이디라고 합니다. 덴사반에 하루 더 있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침에 일이 생겨 비엔티안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마사지집 근처 카페에서 다른 손님 한 분과 같이 만나러 갔습니다. 레이디의 눈에 눈물이 가득 맺힌 채로 얼굴이 엉망이 되고 손가락이 부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인 새 아빠가 술을 먹고 어머니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칼도 휘둘렀다고 합니다. 정말 처참한 사진이었습니다. 얼굴에 호흡기도 꽂고 있었습니다. 레이디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병간호하다가 잠깐 온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파트너 손님은 200불, 같이 온 일행은 100불을 주며 어머니 치료비에 쓰라고 주었습니다. 저 또한 돈을 주고 싶었지만 오바다 싶어 참았습니다. 그렇게 레이디는 돌아갔고 손님들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일주일 후에 다른 손님을 모시고 가라오케에 갔는데 가라오케 아가씨들 중 한 명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때 봤던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손님에게 작업하는 스토리도 똑같았습니다. 그 사진이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렇구나. 처음으로 라오스 직업녀들이 한국 사람에게 감성을 자극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스타일을 목격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하하.